네, 앞에서 예외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문자열 다루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서 기본이 되는 자료형들은 숫자형이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자료형들을 프리미티브 타입, 원시 자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프로그램에서 발생되는 혹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숫자 값들보다는 문자나 문자열을 많이 쓰죠. 일예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월드 와이드 웹 브라우저에 보이는 모든 콘텐츠 역시 다 문자열입니다. 숫자가 없죠. 또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한다거나 기타 뭐 MS 워드를 쓴다거나 파워포인트를 쓴다거나 뭐 어떤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프로그램의 정보들은 다 문자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은 숫자보다는 문자가 많습니다. 또한 숫자 역시도 문자로 간주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자열 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문자열을 처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컴퓨터는 숫자 또 0과 1이라는 디지털 바이너리 데이터만 처리를 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을까? 쉽게 생각하면 문자열이란 문자로 이루어진 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tring msg hello라고 문자열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게 되면 이것은 다음과 같이 문자 하나씩 들어간 캐릭터의 배열 형태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캐릭터들은 또 본디 ASCII 코드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저장된 값들은 다음과 같은 코드 값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C 언어나 이런 C 언어에서는 문자열 처리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바의 경우에는 아예 스트링 타입, 스트링 클래스가 존재하죠. 그래서 마치 자료형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뭐 int a는 10처럼 스트링 name은 뭐 홍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료형이 아니라 클래스 타입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자바에서 문자열을 쓰기가 편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지금 문자열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해야지 될까요? 자, 그것은 자바가 문자열을 처리하는 독특한 구조적인 특징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성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자바의 스트링 클래스는 불변 클래스, 우리가 immutab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생성된 스트링 인스턴스, 왜 인스턴스냐? 자바에서 문자열은 스트링 클래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문자열 값은 읽어올 수만 있고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걸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자, 만약에 이제 요 코드를 보게 되면 new string hello 그 다음에 s2는 그냥 hello. 자, 원래 만약에 자바가 일반적인 클래스, 이것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클래스와 같다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이와 같이 인스턴스, new를 이용을 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보통은 이렇게 써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트링 클래스가 있죠. 그리고 s1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s1이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new 하게 되면 이 스트링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스턴스는 예를 들어서
뭐 1107이라는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S1에는 1107을 참조하게끔 이건 인스턴스입니다.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스트링 S2는 헬로라고 하면 자바는 또 다른 인스턴스를 하나 가져요. 그러니까 new로 생성된 게 아닌 경우에, 그리고 이 값은 서로 공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S2라는 변수가 또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렇죠? 예, 이 변수는 예를 들면 1109다. 그럼 1109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S1과 S2를 비교하게 되면 1107과 1209로 서로 다른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때요?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를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선언된 것들은 서로 비교가 가능하고 true가 돼요. 만약에 S3를 또 하나 선언해보죠. 우리가 S3는 똑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S3가 생성이 돼요. 근데 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new 하게 되면 새로운 인스턴스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밌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2의 값을 S2는 월드라고 변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S2는 월드라고 변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보통 일반적이라면 S2에 변경된 값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S2 자체가 값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S2가 월드니까 S2가 처음에 이걸 가리키고 있었고, 그러면 헬로가 월드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뮤터블 하기 때문에 이 헬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월드가 또 생겨요. 헬로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S2는 이제 헬로를 가리키지 않고 월드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110 이렇게 따로. 자, 그래서 어딘가 만약에 또 S4 변수가 생기고 얘가 헬로라고 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 걔는 또 얘를 가리키게 돼요. 자, 이러한 그 자바에서의 문자열 관리의 특징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주의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이런 부분이 있죠. 보통 자바에서 편리하게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자, S2가 헬로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S2 플러스 출력할 때 월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을 하는데 S2 플러스 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 결과는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겠죠. 근데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S2는 원래 헬로였고 월드가 또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헬로도 있고 월드도 있고 또 헬로 월드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상당히 복잡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바에서 문자열을 더하게 되면 기존의 값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예를 들면 for문 같은 걸 사용을 하는 거죠. for문을 통해서 어떤 문자열 값들이 계속 반복해서 더해지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값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s는 뭐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s라는 문자열 변수에 두 개가 합친 결과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들이 생성이 되는 거죠. 처음에 2개짜리, 그 다음에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기존 것들도 계속 존재하고. 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예, 주의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신경 써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스트링 클래스, 그러니까 스트링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비교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가능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이와 같이 스트링 클래스가 제공하는 equals 메서드를 쓰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분리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냥 equals를 쓰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equals를 쓸 것을 권장을 하고요. 예, 다음은 이제 기본 예제인데요. 예,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S1은 new로 만들었고 S2는 그냥 hello, S3는 new, S4는 hello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각각의 해시코드 값을 서로 비교해서 같은지 틀리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S1, S2, 그리고 S3, S4 이 중에서 S2와 S4는 서로 같은 인스턴스를 참조합니다. 그리고 S1과 S3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가 되죠.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디버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S1의 인스턴스는 21번, S2는 25번이 됩니다. S3는 26번이 되고요. S4는 25번이 돼요. 그래서 S1과 S2와 S4는 같은 인스턴스를 갖게 되죠. new로 생성된 얘네들은 서로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할 거는 이렇게 밸류 값들은 다 같다는 거죠. 어차피 헬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S1의 밸류 값이나 S2의 밸류 값이나 S3의 밸류 값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비교할 때 만약에 S1과 S2가 같으냐라고 비교하면 같죠. 왜? S1 21, S4 참, S2와 S4를 비교하면 같습니다. 그렇죠? 25, 25. 그러나 S1과 S3를 비교하면 21과 26으로 서로 다르죠. 근데 뭐는 같아요? S1의 밸류와 S3의 밸류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equals를 이용을 해서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자바에서 문자열을 처리할 때 문자열 간의 결합 작업에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플러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스트링 버퍼 등을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바의 스트링 클래스가 제공하는 주요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네,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어떤 메서드들이 제공이 되는지 직접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되겠고요. 특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문자열 더하기보다는 스프링 버퍼나 스프링 빌더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버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new string buffer 해서 객체 하나 생성한 다음에 string buffer.append로 문자를 추가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예, 뭐 또 다른 힌트로는 이제 요걸 찍지 않고 이거 없고 그냥 .append 해가지고 계속해서 문자열을 추가해 나갈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에 한 번만 문자열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더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고요. 두 개의 차이는 이제 스레드에 세이프하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예제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도록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바의 문자열의 특징과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